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세요.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.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녀의 두 형제가 이제 어머니 없이 잘 자랐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자랐어요.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. 재산을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엄마도 없이 자란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.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잘 컸다.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남은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가는 것이 맞겠다. 애들은 지금 이 돈이 없어도 잘 먹고 사니까 굳이 내가 이거 안 줘도 되겠다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. 선한 일을 할 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. 이 10억 정도 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. 기부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.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뭐 별로 남겨놓은 재산이 없어서 뭐 상속세 신고를 하긴 했지만 아버님이 갖고 있었던 이 10억이란 돈을 그 존재도 몰랐고 이것이 다른데 기부가 됐다는 사실도 몰랐어요.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 10억을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10억이라는 자산이 돈이 있었었구나. 근데 이거 말씀도 안 하고 뽑아서 어디다가 썼어요. 근데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어요.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아니 이건 아버님이 이렇게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헌금을 한 것 같다 했지만 그 근거가 없었어요. 그 세무서는 우리는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다가 헌금을 했다면 헌금한 것을 밝히지 못하면 이건 상속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봐서 세금을 과세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세법이 그렇습니다.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자녀들은 그 10억을 누락한 거에 대한 상속세를 거기다 가산세까지 합쳐서 한 5, 6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거죠. 그 둘이 나누면 한 2, 3억씩 이렇게 세금을 낸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젊은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2, 3억의 돈을 세금을 갑자기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.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었는데 이제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. 이거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.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용 용처를 이 상속인이 밝혀야 돼요. 그러니까 상속인들 모르게 처분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죠. 예를 들어 아버지가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어디 카지노 가가지고 거기서 다 썼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내연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부동산으로 줬다든지 뭐 수표로 줬다든지 이러면 찾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줘버리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. 이랬을 때 억울하게 그 상속인들은 그 재산을 숨겨서 상속한 것처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받지도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상속 추정 규정이에요.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상속세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죠. 그런데 상속세 과세표준은요.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있어요. 상속재산가액이죠. 거기서 공제금액을 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에요. 상속세 과세가액이라면 결국 이제 총 상속재산이 되는 거죠. 총 상속재산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상속재산,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주기로 했던 유증재산이 있어요. 그것도 뭐 상속 당시에 남겨놓은 재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10년 내에 상속인 또는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.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추정상속재산이에요. 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은 1년 내 또는 2년 내에 이 인출한 금액 등을 어디다 썼는지 못 밝히면 그거를 상속재산으로 집어넣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상속세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. 일단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년 내에 2억 이상 또는 2년 내에 5억 이상
둘 중에 하나만 해당됩니다. 1년 내에 2억이 안 되더라도 2년 내에 5억이 넘어가면 2년치를 다 밝혀야 돼요. 그 다음에 1년 내에 3억이고 2년 전에는 없다면 1년 내에는 2억이 넘어가니까 1년치만 밝히면 되는 거죠. 이걸 밝혀야 돼요. 이걸 누가 밝히냐면 상속인들이 밝혀야 돼요. 이걸 상속인들이 못 밝히면 그 상속재산을 어딘가 숨겨놓고 상속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해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상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이거는 상속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. 근데 그 입증 책임이 상속인한테 있다는 거예요.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기부를 해버리면 그걸 상속인들이 어디다 기부했는지 알아서 그 기부처에 가가지고 기부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오지 않는 한 이건 상속재산을 숨겨놓았다고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 사실 자녀들이 되게 억울해하겠죠. 받지도 못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탕진을 했다든지 또는 자녀들 중에 누군가 그 특별한 사람 또는 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그걸 줬다든지 이러면 밝혀낼 수가 없겠죠. 예를 들어가지고 계좌에서 이체를 해줬다. 또는 뭐 수표를 끊어가지고 했다. 그러면 어떻게든지 찾아냅니다. 그게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거니까.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상당수의 것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몇백만 원씩 계속 인출을 하죠. 그래서 5만 원권짜리를 계속 인출해가지고 금고에 싸놔요. 금고에 쌓아놓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세무서에서 봤을 때 돈이 인출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금고 같은 데 쌓아놓고 현금으로 상속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과세를 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런데 1년 내에 2억 이상이고요. 2년 내에 5억 이상이에요. 둘 중에 하나인데요. 그럼 2년 전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. 2년 전 거는 어디다 썼는지를 상속인이 밝히지 못해도 과세할 수가 없어요. 그건 어디다 썼는지를 세무공무원이 밝혀야 돼요.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1년 내 2억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은 상속인이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세무공무원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1억 9천씩 계속해서 인출을 해가지고 금고에 쌓아놨다. 그러면 1년 내 2억이 안 넘죠. 2년 내에도 합쳐봐야 3억 8천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안 넘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이전 거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1년에 1억 9천씩 한 5년 모으면은 9억 5천 정도 되는 거죠. 그 금고에 9억 5천을 쌓아놓고 돌아가시면서 금고를 상속을 시켜주면 그 금고에 돈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을 세무공무원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하기가 어려워요. 물론 그렇게 돈을 계속 인출을 할 경우에 세무공무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돈이 상속재산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해내고 과세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조사 기법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사실 금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상속을 해버리면 과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사실은 현실적으로요. 그런데 1년 내에 2억, 2년 내에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인데요. 하나는 그 재산을 처분한 것. 처분한 금액이 1년 내 2억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이라면 그 처분한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인출된 거예요. 인출됐는데 들락날락했다면 순인출금이죠. 나간 것과 들어온 것을 가감해서 1년 내에 입금과 출금의 차이가 2억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이상이면 그 자금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채무예요. 채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히라는 거예요.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 2억, 2년 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조건, 재산의 처분, 금융재산, 채무 이 각각 종류별로 1년 내 2억, 2년 내 5억 이상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 처분한 것이 1년 내 1억 9천이고 예금 인출한 것도 1억 9천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1억 9천이다. 그러면 그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의 입증 책임을 상속인한테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이거는 세무공무원이 이제 밝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. 어쨌든 그 금액이 넘어갔을 때 그걸 못 밝히면 세무공무원은 이거를 과세를 하죠. 과세를 하는데 다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. 80%만 과세를 합니다. 못 밝힌 거에 80%만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
대부분은 1년 내 2억, 2년 내 5억 이상이 되면 상속세 신고할 때 그걸 쭉 갖다 놓고 발생된 금액들이 있죠. 금액이 어디다 써지는지 상속인들한테 물어봐서 그것이 어디다 썼는지를 막 밝힙니다. 근데 밝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. 물론 은행에서 예금 인출한 것들을 보면 거기서 뭐 계좌 이체된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뭘 산 것도 있고 세금 낸 것도 있고 다 그렇죠.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소명을 하면 돼요. 소명을 하면 되는데 소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뭐 현금으로 인출했다든지 이러면 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. 이건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현금 인출과 관련된 부분은 자세하게 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쨌든 1년 내 2억, 2년 내 5억은 세 가지의 종류별로 각각 1년 내 2억, 2년 내 5억 이상일 경우에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밝혀야 된다. 밝히지 못하면 이건 상속재산을 숨겨놨다고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과세한다. 할 때는 80%까지만 과세한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ATM기에서 돈을 뽑아다가 금고에다 막 쌓아 놓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못 밝힐 가능성도 사실 있기는 해요, 현실적으로.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세금을 탈세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. 자,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